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결합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광덕 자한당 의원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압수수색 당시 조국 장관이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언급한 바로 그 장면. 정말 그야말로 그 정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 검사와 조국 장관 가족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었을 일을 과연 누가 야당 국회의원에게 은밀하게 뒤로 흘려줬을까요? 또 외압이라 느꼈다는 검찰은 왜 통상 2시간이면 끝날 압수수색을 11시간 동안이나 했을까요? 누가 누구에게 대체 위압적으로 굴고 있는지는 딱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어제 조국 장관 대정부 질문 예상은 했지만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의 패악질 속에 난장판이 됐는데요.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 대조국 질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래도 아무리 질문이 막 쏟아져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문이 나오고 있다면 어느 정도 용인을 또 해줄 수 있었겠지만 정말 보셨죠 어제 다들? 지켜보는데 과간이더라고요. 정말 분노가 막 들끓어 오르던데 제가 또 욕 이런 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보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욕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아니 조국 장관 발언할 때 뒤로 돌아 앉아 있고 이러는 유치뽕짝한 행동은 그냥 놀랍지도 않았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마치 큰 건을 하나 잡았다는 듯이 내부적으로는 이걸로 이제 밀어붙여 보겠다 이게 계획이 다 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걸로 이제 질문을 딱 꺼내 들고 이를 빌미로 미리 준비해 온 듯 그 파상 공세를 퍼붓던 자유한국당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오늘자 일간지들이요 죄다 탑 기사로 보이시나요? 기사를 이렇게 전부 도배가 됐어요. 조국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 수사 개입 이런 기사부터 중앙일보가 대박입니다. 보이시나요? 조국 검사의 전화, 장관입니다. 신속히 해달라. 이런 내용까지. 정말 그 중앙일보 기사 제목 너무 노골적이죠? 아니 장관입니다? 검사의 전화에서 장관입니다라고 했다고? 그런 어디에도 없었는데 장관입니다. 큰 따옴표로 인용을 뜻하는 그걸로 장관입니다. 아니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이미 그 아내로부터 전화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전화를 넘겨받았는데 제가 장관인데요 라고 하면서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장관입니다. 신속히 해달라. 내 장관인데 옛날에 그 김문순대처럼 검사에 직접 전화해서 조국 장관이 압박을 넣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처럼 제목을 그렇게 뽑아놨더라고요. 정말 지금 자한당이며 이런 언론들이 완전 조국 장관이 수사하는 검사에게 대단한 압박이라도 넣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그 말 그대로 오바쌈바를 하고 계시는데 이 진실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얘기인 거죠. 다들 이건 후속 보도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나왔던 조국 장관이 답변했던 내용만 봐도 이해가 됩니다. 일단은 압수수색 당시에 굉장히 좀 당연히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어볼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 갑자기 당했다는 그런 충격과 두려움에 거의 이렇게 진짜 쓰러졌다고 이 조국 장관의 아내인 정겸신 교수가 거의 쓰러지다시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이제 전화를 한 거죠.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그 과정에서 갑자기 이 정경심 교수가 압수수색 중이던 검사를 바꿔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 상황에서 내가 전화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하고 안 했다면 이런 오해 자체가 발생하지도 않았겠지만 일단 남편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전화한 아내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화 받은 검사에게 아내 건강이 지금 많이 안 좋아 보이니 아내 건강에 좀 신경을 써달라. 그러니까 좀 가능하면 신속히 좀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정도의 뭐가 그렇게 절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이야기가 나왔다? 대단한 외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참 실제로 이게 그냥 엄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당시에 조국 장관 그 부인 정경심 교수의 상태가 119를 부르려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안 좋았다고 하고요. 이 전화를 받은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히 너무나도 걱정스럽고 죄스럽고 또 가족인데요, 아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아마도 이걸 이제 검찰이 노렸겠죠. 관련 기사가 이제 나오니까 그 PD 수첩 광우병 보도 때문에 기소됐다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던 그 조능희 PD 다들 아실 겁니다. 조능희 PD님이 SNS에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가슴이 싸해지면서 울컥해진다. 왜 그러냐 봤더니 저도 저희 집에 압수수색 당할 때 집사람에게 검찰 좀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자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전화를 건네받은 남자에게 딸아이가 고3 수험생이니 집을 뒤지더라도 아이 책꽂이나 책상은 제발 함부로 흩어지지 않게 좀 해달라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부탁을 했었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무 죄도 없는데 집을 압수수색 당해본 사람은 그 심정, 그 당해본 사람만 알 것이다. 그 더러운 기분을 당해본 사람만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기억이 떠오르니까 가슴이 싸해지고 울컥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듯 합니다. 왜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가족들에게 또 미안하고 또 걱정스럽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전화한 아내가 정말 이렇게 멘탈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게 느껴지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게 이제 막 느껴지는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더 조국 장관께서 가슴이 아프고 또 걱정스럽고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나도 어이없는 건 조국 장관의 이런 그 부탁, 정말 절절한 부탁을 한 통화 내용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인사권자인 법무장관이 외압을 행사한 거라고. 그래서 무려 탄핵 사유라고.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주 눈 땡그랗게 뜨고 탄핵 사유입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그걸 보는데 뒷목이 아니 진짜 외압이 되려면요. 적어도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미리 알고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는 하고 이건 하지 마라 이 정도로는 이야기를 해야 외압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고작 압수수색 이미 나가서 벌벌 떠는 아내가 바꿔준 전화를 받고 아내 건강 걱정하는 그 남편 전화에 탄핵 사윤이 운운하는 것 자체부터가 얼마나 오바 쌈바인지 생각이 들지만 아니 그걸로 또 외압을 느꼈다는 검찰이 진짜 뭐야 유리 멘탈이야? 아주 가짜나서 진짜. 아니 외압을 느끼셨다는 분들이요. 검찰이 외압을 느꼈다잖아요. 외압을 느끼셨다는 분들이 아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가능하면 신속하게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관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고 무려 11시간을 압수수색을 하셨나봐요? 임명권자라서 외압을 느낀다며. 근데 외압을 느끼는데 보통은 자택 압수수색하면 한 2시간이면 충분히 끝나는 일을 11시간 동안 했어? 아주 이사를 2번 왔다 갔다 해도 되겠네 아주. 그 사이 막 밥도 여유롭게 시켜 드시고 외압이 느껴지는데 아주 잘도 어마어마하게 대체 외압을 어떻게 느끼시면 그럴 수 있을까? 그죠? 보통 11시간 동안이나 2시간이면 충분할 이 자택 압수수색을 11시간 동안 했다? 이 얘긴요. 집안을 뒤지고 또 뒤지고 계속해서 먼지까지 다 털었다는 얘기예요. 있잖아요. 나중에 나온 얘기 들어보니까
조 장관 자녀의 중학교 시절, 중학생 시절의 일기장까지도 가져가려고 하다가 네, 중학교 일기장인데 그걸 가져가려고 했다가 뭐 그랬다죠. 막혔다죠. 아니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외압을 느끼긴커녕 말 그대로 그 피의자 이 조국 장관의 가족들에게 모욕을 주고 인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외압은 무슨? 아니 그래요. 뭐 100번 양보해서 조국 장관이 너무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꾹 참고 압수수색을 끝까지 했다 쳐. 응? 그렇게 쳐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외압을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수를 했다면 추후에 검찰이 법무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런 통화를 하게 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압수수색 어제 한 거 아니잖아요? 압수수색 월요일날 하지 않았나요? 한참 지나던데 아니 그동안 아무 이야기도 없었고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아 놓고 아니 검찰이 충분히 그럴 권리가 있고요. 그렇게 해야 정상인 겁니다. 만약에 정말 법무장관의 그런 전화에 외압으로 느꼈다면 공식적으로 검찰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정상이고 건전한 거죠.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이때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아니 과도한 압수수색이라고 이제 욕을 실컷 듣고 나니까 뒤늦게 피해자 코스프레라도 하고 싶었는지 아니다 우리 과도한 게 아니라 우리는 조국 장관 너무 무서워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심지어 직접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정부 질문을 나가는 야당 국회의원에게 뒤로 수사 정보를 유출해요. 불법적으로 검찰이 야 정말 이게 무슨 수사기관입니까? 그냥 정치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더 웃긴 건 검찰에서도 뭘 한 줄 알아요? 보이시나요? 주광덕 의원에게 알려진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검찰에서. 누가 알려줬는지 모르겠대요. 어? 누가 알려줬는지 모르겠대. 장난하나? 진짜 국민들이 개 돼지로 하시나? 아니 그 집에 압수수색을 할 때요. 전화통화가 있었던 그때 조국 장관 가족 그리고 검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모른다면 조국 장관 가족이 주광덕 의원에게 알렸을까요? 우리 남편이요. 검찰에게 우리 아빠가요. 주광덕 의원님. 검찰이랑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알렸을까요? 장난해? 지금? 아니면 뭐 그 전화에 자유한국당이 도청장치라도 다셨나? 어떻게 알았을까 대체? 아니 이건 정말요. 피의사실 유포 그 수준을 넘어서 정말 수사 정보 자체를 실시간으로 검찰이 불법적으로 야당 의원들에게 유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고요. 검찰 수사의 방향이 노골적으로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망신 주기를 하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똑똑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간 검찰이 이 자유한국당과 심하게 유착되어 있다. 뭐 아까 실시간 검색으로 내통이라고 이야기도 하던데 내통하고 있다. 유착돼 있다. 이런 의혹들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수사에 돌입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위협하기도 했고요.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피의 사실을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유포하면서 의회를 계속해서 교란시켜 왔죠. 그리고 그 청문회 때 기억하실 겁니다. 포렌식 어쩌고 하면서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음을 대놓고 자백했던 김진태 의원의 발언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번엔 정말 검찰과 당사자 외에는 절대 할 수 없는 이런 사실까지 야당 의원에게 그냥 고스란히 쥐어졌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검찰과 자한당의 연합이라는 것이 아주 끈끈하게 연합이 돼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그들이 선언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예 검찰이 연합 정도가 아니라 자한당 의원들을 자기 수족처럼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말 잘 들으면 패스트트랙 수사 빼주기라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건가? 아무튼 이미 지금 검찰 수사가 얼마나 도를 넘고 있는 수준인지를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조국 장관 아내 이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이 조 장관 청문회 당일 밤에 기소를 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피의자 변명도 듣지 않고 또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도 수집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그냥 텅 빈 공소장으로 기소를 밀어붙였습니다. 이 공소장에 뭐 공소 사실도 특정되지 않았고 공범이 몇 명인지도 공범이 누군지도 그리고 공모 일시나 방법, 뭐 공모자의 행위도 전혀 기재가 되지 않았었고요. 그렇다는 말은 이제부터 증거를 찾아가면서 공소장을 고치겠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강제로 수사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11시간 자택 수사, 자택 압수수색 이런 것들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이 검찰 스스로가 유죄로 그냥 결론을 내려놓고 그걸 뒷받침해줄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냥 그 아이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하려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검찰밖에 알 수 없는 그 수사 내용을 계속해서 언론과 야당에게 흘려주면서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요. 지금 이 언론 플레이 내용들만 봐서는 조국 장관 그리고 그 가족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흉악범이 돼 있어요. 지금 엄청난 흉악범이 실제로 나온 건 무슨 표창장 어쩌고 표창장을 동양대 표창장으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서 고대를 갔다고 네, 동양대 표창장으로 무슨 표창장으로 의전원을 갔다고 의전원이죠 부산대 의전원을 갔다고 그리고 뭐 인턴 증명서 뭐 이런 거 위조를 했다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마치 이걸로 대단한 흉악범 가족 사기단이 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자체가 검찰이 정치적 중립 같은 건 이미 개나져버린 뒤라는 걸 이미 떠난 뒤라는 걸 지금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조 장관 의혹 수사에 무려 20여 명의 검사가 투입됐다고 하죠. 20여 명. 이게 지금 사법농단 수사 인력대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요. 사법농단 수사 때 그때 고작해야 입시 비리, 뭐 펀드 관련 의혹 이런 정도의 의혹에 이렇게나 많은 검사를 투입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했는데도 고작 만들어내고 있는 게 표창장이 위조가 됐네 마네, 뭐 인턴 증명서가 있네 마네 이런 얘기, 이런 정도라면 그래서 중학생 일기장까지도 아쉬운 상황이라면 이건 검찰이 무능해도 너무 무능한 거 아닌가? 아니면 억지를 부려도 너무 심하게 억지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럴수록 검찰개혁이 정말 왜 그렇게 필요한지 더 강렬하게 우리가 절감하게 되지 않나요? 이미 지금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져서 지금 정치권을 아주 제멋대로 흔들고 있는 검찰인데요. 정치 개입부터 뭐 수사권, 기소권 남용, 거기다가 인권 침해 이런 검찰 행태 이제라도 제대로 막으려면 이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반드시 분산시키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대로되면 뭐 이거는 선출 권력이 뭐든 상관없이 그 위에 검찰 권력이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드네요. 관련해서 바로 내일 저녁 6시죠. 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촛불 집회가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3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보안이 이번 주에 뭐 장난 아닐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수가 모여들 것 같은데 곳곳에서 다시 상경한다는 목소리가 뭐 들려오고요. 이제 검찰이 뭐 자초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초 청계광장에서 예정돼 있었던 자한당 집회가 취소가 됐다네요. 그 이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였는데 아니 글쎄 그게 뭐 서울에서 열리는데 물론 지역에서도 오시겠지만 그 농가에 계시는 분들만 안 오시면 되지 않나?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취소를 한다고 하시는데 뭐 굳이? 글쎄 검찰개혁 집회랑 규모가 비교될까봐 못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아니 뭐 본인들이 돼지열병 때문이라고 하니까 네. 아무튼 뭐 부디 더 많은 분들이 검찰청 앞에 모여주셔서 진짜 민심이란 이런 것이다 좀 똑똑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 어제 정말 보면서 열이 막 부글부글 치솟아 올랐는데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봤고요. 다음 소식은 이거 뭐 다 다른 기사들의 그냥 덮인 건지 아니면 언론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몰라도 요 뉴스도 바티칸 뉴스에서는 꼭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져가 봤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네, 나경원 딸 대학 부정입학 성적 조작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라는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관련한 소식입니다. 지금 시민단체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어제 오전 11시 30분께 나 원내대표를 자녀의 대학 부정입학, 부당한 성적 정정 의혹 등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학개혁국보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 원내대표의 딸이 2013년 2학기부터 2015년 2학기까지 8회에 걸쳐 성적이 상향 정정됐다. 정상적인 범위를 이탈한 성적 정정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의 저서에서 딸의 1학년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책 발간 이후부터 딸이 졸업할 때까지 성적 정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와, 딸이 글쎄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속상하다고 얘기하니까 성적이 꿈이 이루어진다고 우주가 도왔다? 성적이 쫙 정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번 정도가 아니라 2013년 2학기부터 2015년 2학기까지 8회에 걸쳐서 그것도 급격히 상향된 성적으로 정정된 것. 이게 지금 김씨, 딸인 김씨 한 명뿐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대학생 때 뭐 성적 정정 요구 같은 거를 해봤지만 교수님한테 이제 빌거든요. 이게 아시죠? 대학 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수님 한 번만 다시 제보해 주십시오. 그래도 한 번만 조금만 더 여지가 없을까요? 라고 이제 해보지만 그게 웬만큼 잘 안 먹힙니다. 안 해주고요. 교수님들이 웬만하면 안 해주고요. 해주더라도 뭘까요? 이게 B뿔에서 B-에서 B? 이 정도 있잖아요. B에서 B뿔? 이 정도가 될까 말까. 그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상대평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쉽지가 않고요. 뭐 드라마틱하게 성적이 바뀌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교수가 정말 실수를 한 것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건 이제 하늘이 돕고 우주가 도와야만 가능한 건데. 그런데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의 성적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겁니다. 기존 성적이 D예요. D인데 A+로 정정이 돼. A+. D가 어떻게 A+로 정정이 돼. 완전 최하위 성적에서 완전 상위권 성적으로 바뀐 겁니다. D에 어떻게 A+?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C뿔에서 A뿔로 변하고 C뿔에서 B로 변하고 뭐 대충 다 이런 식이에요. C뿔에서 A로 C뿔에서 A뿔로 대부분의 성적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보통의 학생들로서는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이건 교수가 모든 다 과목이 달라요. 다 다른 과목인데 모두가 다 뭔가 교수들이 다 실수를 했나? 이 학생 성적에만?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성적이 바뀐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그 비고란에 왜 바뀌었냐 이렇게 이제 나온 그 비고란에 별다른 설명도 없고 뭐 이 학과의 협조문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협조문, 학생지원팀 협조문 뭐 이렇게만 돼 있다고 합니다. 이 지원팀 협조문, 무슨 학과 협조문이라는 그 비고란 기재에 대해서 이 시민사회단체는 성적평가권자인 담당 교수가 아닌 메이크업 디자인학과 학과장이 학사 지원팀의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학교 차원의 성적 정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성적은 보통 교수가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학생 지원팀 무슨 학과 교수 학과장 이런 사람들이 협조문을 보내서 공문을 보내서 학교 차원에서 이 학생 성적 좀 올려줘 라고 해서 그 협조문에 따라 성적이 정정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인지는 알 수 없고 그냥 올려주라고 하는 거니까 D에서 A뿔로 C뿔에서 A뿔로 이렇게 올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상식적으로? 참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사학기업 국보는 나 원내대표가 2011년 5월 성신여대에서 특강을 한 당일 심하진 총장에게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문의했고 그 직후인 2011년 6월 해당 전형이 대학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마련됐다라고 하며 부정입학과 관련해서도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그 면접일 이전부터 여러 학교 관계자가 나경원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면접위원 중 4명 중 2명이 심하진 총장의 지명으로 위촉됐다. 당시 면접 내내 나 원내대표의 딸 김씨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던 학과장, 김씨 합격 이후 나경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음악감독을 맡았다 라고 하며 의혹의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씨 이 딸이 면접 내내 자신의 어머니가 나 원내대표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근데 노골적으로 이거야말로 부정 입학 그리고 또 부정한 성적 정정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나경원 베스트 프렌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근데 이건 이제 딸 내용 가지고 딸 의혹 가지고 이제 고발이 된 내용인데요. 딸 말고 아들과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KBS 기사, 단독 기사 나왔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나경원 아들 제4저자 연구 무임승차 의혹이라는 기사. KBS에서 내놨습니다. 이건 그 제1저자로 나왔던 그 논문하고 또 다른 거예요. 제4저자로 나온 이름을 올린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있었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 자체에 아예 하지도 않고 무임승차를 했다. 이런 의혹을 지금 이제 KBS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이 아들인 김 씨는 그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던 2014년 여름 그 4주간 윤영진 서울대 의대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연구에 참여한 뒤에 당시 연구에 참여한 공로로 이듬해 열린 서울의공학학회에서 2건의 연구 포스터에 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KBS가 새로 보도한 내용은 그 1저자로 등록된 내용 말고 4저자로 등록을 한 이름을 올린 그 논문입니다.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체력 지표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라는 포스터인데요. 이에 대해서 인턴 지도교수였던 윤영진 교수는 인터뷰에서 자기가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 데이터 분석하고 처리하고 하는데 도와주고 그래서 그냥 초록 나갈 때 그러니까 포스터 나갈 때 그냥 이름 하나 같이 넣어줬다.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이런 분석하고 이런 거 좀 도와주긴 했다. 그래서 이제 자저자로 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KBS가 어떤 데이터를 그럼 이제 하는데 도움을 줬나 얘가 해서 찾아봤더니 이 연구 한 페이지짜리 포스터라서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최대 산소 소모량의 측정치와 예측지 간 일치도 분석 그래프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 교수의 말은 이 데이터 분석을 바로 나경원 내 대표의 아들인 김 씨가 도왔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 이 포스터에 이름을 올린 이 윤 박사가 이 포스터가 발표되기 이미 1년 전에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바로 이 데이터가 고스란히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나경원 아들 김 씨가 분석 처리를 도왔다는 이 데이터가 이 논문, 1년 전에 발표된 논문 속의 데이터와 수치까지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위에 수식 역시도 논문에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를 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공계 연구윤리 문제에 정통한 황은성 서울시립대 생명공학과 교수에게 이제 자문을 구했더니 황 교수가 논문과 그리고 이후에 발표된 포스터 속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고 포스터에 있는 데이터는 하나만 있는데 데이터가 동일할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조사 기본 수치도 완전히 같아서 분명히 이 연구에서 그대로 와서 실린 데이터라고 판단된다. 그냥 수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가져온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그 논문 자체도 포스터 자체도 이미 1년 전에 냈던 윤 박사의 학위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그걸로 이제 포스터를 발표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논문을 정리만 해서 포스터로 발표를 했던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충. 이 학술 대회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구 실적으로 인정받는 최종 결과물이 아닌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1년 전에 박사 논문 속 데이터를 재활용해서 발표한 게 되게 연구 윤리상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자체를 김 씨가, 아들인 김 씨가 데이터 분석과 정리를 도왔다는 지도 교수의 설명은 설득력이 완전히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시기상으로도 2014년 8월에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논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2014년 5월에 1차 심사에 들어갔고 2014년 7월 8일에 종합심사까지 다 끝낸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이 윤 교수 연구실에서 인터넷으로 연구한 기간은 2014년 7월 14일부터 8월 8일까지 그러니까 종합심사까지 다 끝난 뒤에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김 씨가 오기 이미 2달 전에 1차 심사에 제출할 만큼 논문이 다 완성돼 있고 아예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오기 전에 종합심사까지 다 끝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김 씨는 대체 뭘 했다는 걸까? 관련해서 뭐 일단은 다른 포스터 공동 저자들에게 물었더니 모두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고 하고요. 본인이 답변할 문제가 자기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다. 윤 교수와 통화하라 이렇게 하면서 말을 다 회피했다 그래요. 네, 뭐 글쎄 그리고 윤영진 교수 또한 계속해서 이 답변을 피하다가 보도 직전에 박사학위 마지막 심사가 7월 초에 있었고 이후에 박사학위 논문집을 제출하는 7월 말까지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데이터 추가 분석이나 논문 보완 등에 집중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 정리 등의 작업을 거들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윤 교수님 애쓰십니다. 아주 애를 쓰시네요. 그런데 도왔다고 하는데 왜 수치까지 똑같은 복사해서 붙인 것 같은 그런 데이터가 나왔을까요? 그랬을까요? 아유 참 애를 쓰십니다. 아무튼 뭐 KBS에서 제기한 1논문 논란뿐만이 아니라 4저자로 등록된 논문까지도 사실상 무임승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 의혹에 대해서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계속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마치 조국 장관과는 달리 본인의 자녀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라고 얘기를 우리 자녀는 아무런 문제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면서 조국 장관의 자녀를 열심히 공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과는 달리 글쎄 나오고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들은 이렇게 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글쎄 이렇게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이야기들을 어째서 다른 언론들은 잘 다루지 않는지도 내심 궁금하네요. 그죠? 네,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벌써 오버가 됐네요. 벌써 금요일인데 내일 또 우리 검찰청 앞에서 만나야죠. 서초역 검찰청 앞에서 6시에 검찰 개혁을 위해 촛불을 드는 그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칙한 뉴스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